한수원 한국수력 원자력 발전이 새만금에다가 세계 최대 수상 태양광을 짓는다. 들어보셨습니까? 자, 우리나라에 세계 최대의 태양광이 들어섭니다. 오우, 야, 진짜 대단하다라고 푹 보고 있었는데 그 사업을 조금 더 살펴봤는데 6조를 들여서 새만금의 태양광 발전소를 만들어 원전 3기 분량 3기가와트, 설치 비용 6조 원, 설치 면적 여의도의 13배, 태양광 폐태양광 처리 비용만 거의 600억에서 2천억인데 뭐냐면은 야, 잠깐. 바다에 띄우는 거예요, 물 위에. 와, 저 진짜야? 아, 땅에 놓는 게 아니라 물 위에 띄우겠다고. 수상 태양광 천재인데? 야, 천재인데. 야, 이거 물 위에다가 이 태양광을 띄워서 원전 뭐 세개치인지 며칠을 요 위에다가 지금 띄우겠다는 건데, 와, 이런 게 있었구나. 수상 태양광 보셨어요? 여기다가 띄워놓는 이런 놀라운 계획이 진행될 겁니다가 아니라 진행되고 있어요. 2019년 7월이잖아요. 이미 6천억어치는 이제 뭐 시작을 하는 것 같던데? 앞으로 먼 미래에 이럴 거다가 아니라 이게 지금 어떤 계획이냐면은, 야, 멋지다. 상상도 못했어. 여기가 이제 새만금 막은 데잖아요. 방조제고 여기가 안에가 이제 만 같은 데일 텐데, 요 파란 데다가 둥둥둥둥둥 띄워놓는 겁니다. 여기다가 이제 도로 같은 걸 만들고, 여기도 0.8기가와트, 0.1기가와트, 0.8, 0.3에서 여기다 둥둥둥둥둥 띄워놔겠다는 거거든. 이게 6조예요, 6조. 지금 6천억짜리는 요 중에 어딘가 하나 지금 시작을 하는 겁니다. 와, 이거 몰랐네. 요런 거 하는지. 그래서 뭐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요런 모습 마음에 드십니까? 요런 비주얼로 이제 둥둥둥둥둥 띄워드리겠다라는 건데, 뭐 그럴 수도 있지. 아, 이게 설마 근데 그냥 신문기사에서 나온 뉴스고 진짜가 아니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잠깐 했는데, 보도자료도 있습니다. 보도자료. 정부에서 나온 보도자료가 있습니다. 작년에 나왔고요. 세계적 규모의 재생에너지 클러스터에서 이제 새만금 6조짜리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보도자료를 읽다 보니까 또 발견한 게 있어요. 역시 우리나라는 이 정도에서 끝나지 않죠. 보통 6조짜리 그 보도자료를 쭉 읽어보는데, 6조 찾기 위해서 읽어본 거거든. 6조를 찾기 위해서 쭉 읽어보는데 잘 보니까 6조가 아니라 중간에 10조가 보여. 이게 왜 갑자기 또 6조에서 갑자기 또 10조가 됐지? 자, 여기 약간 이 10조는 또 뭐야? 뭐 4조는 뭐 더 위에 더 띄우나? 이렇게 더 띄우나 하고 또 잠깐만 찾아봤더니 이런 게 있습니다. 또 다른 거. 이게 뭐냐? 해상 풍력 사업도 이렇게 덤으로 하나 껴있어요. 4조짜리 덤이 껴있는데 해상 풍력이 뭔가 봤더니, 요거 바다에 이렇게 떠있는데 이게 뭐냐 이거. 바람개비 달려있는 거. 떠있는 거 있잖아. 요것도 같이 추진돼요. 요거는 새만금 외치기니까 어디일까? 뭐 이런 데겠지. 이런데? 뭐 이런 데 어딘 것 같아. 이런 데다가 박습니다. 기가와트급을 팍팍팍팍 박는데 몇 개를 박냐? 100기 플러스 63기니까 163기를 여기다가 따라락 박아서 4조짜리 바람개비 163개를 박아서 이제 원전 또 몇 개 어치를 이제 하려고 드디어 재생에너지 강국으로. 태풍 어떻게 하겠지. 야, 계획은 우리가 짜지만 태풍은 여러분들이 막아야죠. 저는 문과이기 때문에 계획은 읽을 수 있지만 태풍은 니들이 알아서 잘, 태풍이 와도 안 되게 니들이 잘 해야지. 저는 어디까지나 그 문과이기 때문에 문과는 그런 거 안 하죠. 문과는 뭐 일로 안 오겠지. 아니면 태풍에 견디게 만들었겠지, 형들이. 설마 뭐 그냥 만들었겠어? 저기 바람개비 163개 받고 물에 떠있는 우리 그 동동동동 떠있는 거 6조어치가 곧 새만금에 뜨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새만금 방조제 요 위에 뭐 찻길이 있겠죠. 찻길로 쭉 타고 가면은 좌측에는 6조, 외측에는 4조 이렇게 재생에너지 클러스터가 쭉 박혀있는 걸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굉장한 관광 산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여기 떠 있을 겁니다. 이게 곧 돼요. 곧 지금부터 시작인 것 같아. 한 5년 내로 다 완성이 될 것 같으니까 다 되면 한번 구경 가보자. 163개가 여기 박혀있는 거는 진짜 장관일 것 같은데, 쫙 이게 웬만한 규모가 아닐 거 아니에요. 하나가 어마어마한 규모로 이게 이 바람개비가 꽂혀있을 것 같은데, 대단한 하여튼 원대한 세계 최대급의 계획을 우리나라가 지금 세우고 있다. 곧 시작을 하겠다. 이게 우리나라 금리 선물 차트예요. 금리 선물이 뭐냐면은 한마디로 금리 차트라고 보면 됩니다. 금리 가격 차트. 금리가 위로 가면 금리가 빠지는 거죠. 금리가 이렇게 안 그래도 빠지고 있다고 언젠가 말씀드렸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떴어요. 요 위에 점 보이십니까? 여기가 있어요. 여기 점프를 했어. 이게 장중에 거의 100틱이 올랐거든요. 100틱이 어느 정도냐면은 주식으로 치면은 거의 한 4%?
3%나 4% 주식으로 치면은 점프를 해서 금리가 저 머나먼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안녕. 1% 지금 초반을 향해서 금리가 거의 달릴 정도로 금리가 완전히 점프를 했는데, 한마디로 뭐 이쪽 채권 시장에서는 거의 퍼펙트 스톰에 가까운 그게 지금 불고 있죠.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했냐? 뭐 일단 첫 번째, 우리는 일본하고 싸우느라 잘 모르고 있지만 저 머나먼 곳에 계신 형들은 중국과 아직도 이거 하고 있습니다. 어제 뉴스예요. 2019년 8월 2일 어제 바로 미국이, 우리는 잘 관심 없는 가운데 중국에다가 추가 관세를 전격 발표했어요. 한 대 때렸어 이쪽을. 우린 지금 일본하고 하느라고 정신 없잖아. 근데 안 보는 사이에 미국이 중국형을 밤새 빡 때려갖고 순식간에 금리가 폭락했어요. 주식도 빠지고 금리가 폭락하고, 지금 미국 형들이 이런 거 안 봐준다고 냅다 어제 밤에 한번 날려서 이런 데다가, 자 그러면 저기만 그러고 있냐? 저 뉴스만 있냐? 아니죠. 반면에 미국과 일본은 오히려 뭔가 합의를 했어. 뭘 합의했나 봤더니, 일본이 미국 농산물을 수입, 그러니까 미국 일본 수출하는 거니까 미국 농산물을 조금 더 사줄 테니까 우리 관세를 철회해 달라. 그래서 뭔가 둘이 이렇게 악수하면서 뭔가 이쪽은 뭔가 합의를 했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오늘이죠. 오늘 아침에 저놈들이 잽싸게 뭘 하더니, 이게 오늘 이것 때문에 하루 종일 시끄러웠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뭐 제외를 최종 결정했다. 한마디로 2차 보복하는 거죠. 지금 무역 보복을 해서 또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는 뭐 짜자자자자작 하면서 또 이것 때문에 제 주식들이 저 머나먼 곳으로 또 갔고요. 나 진짜 안 봐요 이제 요즘에는. HTS로 보다가 여기 가끔 종합 그거 있잖아요. 너의 손익 같은 거 이렇게 보다가 안 봐요. 야, 보기가 무서워. 야 잠깐만. 야씨 아우 야 요즘 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식이 빠질 때는 저처럼 안 보는 것도 방법이다. 야 나 진짜 방송만 아니면 주가 지수 자체를 안 보려고 그러는데 자꾸 보게 돼, 이거 방송 때문에. 그래서 지금 뭐,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대응을 하겠다. 아까 전에 대통령께서도 뭔가 대응을 하겠다 그러고, 아니면 뭐 지소미아라고 뭐 잘 듣기도 어려운 군사 정보 협정 같은 거를 일본하고 깨겠다 이러면서 대응을 하겠다. 전면전을 하겠다. 머리 박치겠다는 거죠. 거의 머리 박치겠다라고 지금 나라 전체와 우리 정치권, 뭐 대통령님, 뭐 친문 전부 다 지금 난리 났죠 오늘. 와, 이런 와중에 안 그래도 혼란하고 정신없고 막 난리 나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 얘네는 또 왜 또 지금 왜 또 막 머리 아픈데 여기 또 뭘 또 쏴요. 몇 발 쐈어. 좀 이따 쏘면 안 될까? 뭐 굳이 또 지금 또 막 열심히 쏘고 있어. 뭐 쏘는 거 별로 관심 안 가지니까 뭐 말하면서 쏴 요즘엔. 옛날에 뭐 쏜 다음에 별 묵묵부단 말도 없더니 요즘에 쏴도 별로 관심이 없잖아. 뭐 쏴도 너무 혼란하니까. 근데 쏜 다음에 우리가 북한이 미사일 쐈구나 그러니까 북한이 그거 미사일 아니라고, 야 그거 방사포라고. 별로 그런 거 왜 알려줘. 지금 별로 안 궁금한데. 굳이 또 이걸 또 이렇게 나 쐈다고 좀 봐달라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의 수액을 좀 봐라 이러면서. 나 쐈는데 관심을 좀, 뭐 여러 발 쐈어. 여러 발. 최근에 우리가 잘 모르는 사이에 뭐 3발인가 4발인가 쐈어요. 계속 쏘라 그러고. 또 그것도 지금 정신없는 판에, 아니 여기 얘네는 또 뭐 우리나라 독도 인근 영공에다가 비행기를 보내서, 독도 뭐 카디지라 그러죠. 카디지, 항공 방공 식별구역 카디지에 들어왔다가 나갔다 한 발 넣었다 뺐다 하면서 얘들이 정신을 차리고 있나 안 차리고 있나, 안 차리고, 요즘 또 이러고 있어. 정신없는데. 야 가뜩이나 바쁘고 지금 뭐 할 거 많은데 나 이렇게 뭐 한 발씩 넣었다 뺐다 하면서 뭐 이거 뭐 들어왔다 나왔다 뭐 이러고 있고. 혼란의 와중에 가뜩이나 정신이 없는데, 이 와중에 또 얘는 항의를 했어, 러시아에. 그래서 뭘 항의했나 아세요? 일본이 러시아에 항의한 거? 뭘 항의했나 봤더니, 독도 옆에 러시아 비행기가 지나갔으니까 지네 땅을 지나갔다고 러시아에 항의를 했대. 나 이거 보고 처음에 얘가 뭘 항의를 했지? 제가 일본까지 지나갔나? 이러고 봤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독도 영공을 러시아 비행기가 지나갔는데 그게 내 거 아이가? 이러면서 내 거니까 왜 네가 지나가냐 하고 엄중 항의를 했대. 그래 뭐 니들은 그럴 수 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뭐 그래 그럴 수 있다. 근데 우리나라에 왜 항의하는 거야? 그럼 우리나라에 뭘 항의해? 한국군이 경고 사격을 했다면서 항의를 했다고? 한국군이 진해 다케시마에 러시아가 지나가는데 한국군이 경고 사격을 왜 하냐, 내가 안 했는데, 이제 그걸로 항의했단 거잖아요. 혼란하다. 일본의 영토에서 이러한 행위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비행기가 출격해서 러시아 비행기 쫓은 거를 왜 쫓았냐, 이러한 행위는 받아들일 수 없다. 또 그걸로 또 싸우고 있어요.
다시 이거 아직 다 보셨죠? 카디즈라고 얘네 러시아 비행기가 독도 옆에 우리나라 이게 카디즈거든요. 항공특별구역이라는 데인데 여기를 이렇게 지나갔대. 이거 지나간 거 갖고 지금 일본이 항의를 하는 건데 참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런 속상한 뉴스만 있냐? 요즘 진짜 정신 없어요. 지금 진짜 무슨 또 뉴스가 있냐면 이 와중에 러시아 총리는 쿠릴 열도, 일본하고 저기 일본 이렇게 위에 있으면 러시아 요 끝에 있는 섬이죠. 쿠릴 열도잖아요. 이 와중에 러시아 총리는 쿠릴 열도를 방문했어요. 진짜 정신 하나도 없다. 방문을 했어. 그러니까 일본이 이쪽에 뭐 카디즈 지나가는 거 보고 한국 보고 나쁜 놈들아 그러지 마라 뭐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러시아 형이 와서 띡 방문을 하니까 고개를 돌려서 야 넌 왜 형은 왜 항의를 하니까 그 메드베데프 총리, 러시아 총리죠. 러시아 총리가 뭐라 그랬냐면은 특별히 놀라운 일이 아니다. 니들 일본이 붕괴했다고 야 니들이 붕괴한 거 보니까 내가 쿠릴을 방문해야 될 이유가 확실하구나. 항의를 하는 걸 보니까 내가 쿠릴 열도를 그래서 왔다. 그래서 왜 우리가 일본의 항의를 신경 써야 되냐. 패기 보소. 패기 넘치는 말을 하시고 또 한마디 하셨죠. 이렇게 러시아 총리 아저씨 말씀입니다. 우리는 자비로운 태도로 와 단어 선택이 이게 정말 멜스냐? 멀시? 일본과 우호적인 관계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바람을 갖고 있다. 자, 보통 이런 단어 안 쓰잖아. 잡이롭다는 거는 확 핵을 날리려다가 자비롭게 안 날리고 있다. 뭐 이런 표현이 아닌가 이거? 확 대포를 쏠려다가 확 미스를 날릴 수도 있지만은 자비롭기 때문에 자비로워서 그런 거 안 하고 이번 방문을 자비롭게 방문을 했다. 일본이 붕괴할수록 우리가 이곳에 와야 할 이유가 확실해진다. 와 진짜 정신이 하나도 없죠. 이런 상황에서 빠져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10년 국채선물 아까 거의 100틱까지 갔어요. 거의 100틱이 간 건데 100틱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엄청나게 많이 10bp 0.1%가 금리가 하루아침에 빠졌습니다. NDF라 그러는데 이건 뭐 아실 필요 없고요. 밤에 하는 NDF에서 원달러가 1200원 근처로 갔어요. 야 과연 지금 1200원을 뚫고 갈지 안 갈지 지금 거기까지 도착을 했고 코스피는 아시는 분 다 아시죠? 오늘 2000선 붕괴됐죠. 1200원 뚫었고 1200.5 코스피 2000선 증권주 낙폭 최대. 와 오늘 2000선 아래로 갔어요. 드디어 1990 몇의 시대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딱 분위기를 보면은 나 이거 생각나죠? 느낌이 야 누가 본진에 다크도 보냈는데 앞에서는 여기 다크 한 마리 지나가서 오버로드도 보내야 되고 적기지 앞에서는 질럿들이 바로바로 달려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지금 본진에 다크 드랍이 2마리가 왔는데 입구 앞에서도 들어와서 오버로드도 있고 이것도 달려오고 야 지금 뭐 거의 멀티태스킹이 미쳐야 될 시기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건 뭐 5개도 아니지. 사실 이건 몇 개야 이거. 거의 뭐 몇 개 국가냐? 5개국께서 5군데에서 뉴스가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급박한 상황이다. 급박한 상황. 이거를 어떻게 잘 현명하게 잘 넘겨야 될 텐데 다들 만만치 않은데. 와, 다섯 아저씨들이 다 만만치 않아요. 금융 입장에서 보면 정치야 훌륭하신 형님들이 알아서 잘 해주실 테니까 금융 입장에서 보면은 금융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힘든 상황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이런 상황인데 자 이런 와중에 코스닥에서 굉장히 슬픈 뉴스가 하나 떴습니다. 신나젠이 어떤 기업이냐면 바이오 기업이에요. 코스닥 바이오 기업이 오늘 미국 DMC 한마디로 미국에서 임상시험 3상이라 그러죠. 임상 3상이 중단됐어요. 바이오가 오늘 폭락했어요. 제가 마지막 봤을 때 하한가였거든. 하한가 안 풀렸을걸? 신나젠 꽤 큰 바이오 기업이에요. 여기 대표적인 약이 임상시험 1상, 2상, 3상 하잖아요. 3상까지 간 다음에 여기 사실상 나가리 됐어요. 사실상 나가리 돼서 오늘 뭐 완전히 폭풍 하락했거든. 폭풍 하락. 바이오들이 정말 가슴이 아픈 상황인데 자 이게 신나젠 차트인데 이렇게 기대감에 올라갔다가 서서히 내려가다 여기까지 왔었는데 오늘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요 아래쪽 왔어요. 한 방에 이렇게 떨어졌죠. 신나젠 이렇게 떨어졌는데 야 그러면은 우리나라 바이오 섹터는 어떻게 됐냐? 이건 바이오 섹터거든요. 코덱스 바이오. 2018년에는 정말 분위기가 좋았는데 그거를 다 되돌리고 2018년 초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러면은 혹시 바이오 기업을 여러분들이 잘 모르니까 저도 뭐 잘 모르지만 임상을 잠깐 보면 임상이 뭔지 아시죠? 약을 만들었을 때 1상, 2상, 3상을 통과해서 마지막 신약이 나오는 거잖아. 이게 미국 기준으로는 신약이 나올 확률이 신약을 개발했을 때 10%가 안 돼요. 이거 아셨습니까? FDA 미국 기준으로
신약을 개발한다고 100개 정도가 들어가면은 그 중에 신약으로 떨어지는 게 10%가 안 됩니다. 9.6%. 이 정도가 당연하겠죠. 100개를 넣으면은 60개 정도는 일상 통과하고 그 중에 또 30%는 이상 통과하고 그 중에 절반이 3상을 통과해서 이걸 다 통과하는 게 10%가 안 돼요. 여기까지도 몇 년 걸리고 뭐 바이오 대부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는 1상 통과하면 일단 오르죠. 2상 통과하면 갑자기 각도가 이렇게 됩니다. 3상까지 가면은 막 이루고 있는데 한 5년 걸리니까 여기서부터 천천히 내려와요. 이렇게 내려오다가 3상에서 만약에 안 되면 이거고 되면은 이제 다시 이렇게 가고 야 요런 굉장히 확률 게임을 하는데 사실은 바이오가 이렇게 되는 건 다 이유가 있어요. 제가 조금 이따가 왜 우리나라 특히 우리나라 분들이 바이오에 많이 열광하시고 바이오를 좋아하는지 조금 이따 말씀드릴 텐데 자 우리나라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신약 성공률은 얼마 되는지 아세요? FDA는 10%가 안 됐잖아요. 9% 수준인데 우리나라에서 약을 만들어 그러면 성공률이 얼마일까? 90%입니다. 아, 야, 자, 형들 너무했잖아. 신약 개발 성공률 90%. 미국 시장에선 10% 아래인데 우리나라 신약 개발 성공률은 90%라는 소문이 있다. 왜냐? 이게 그런 이유가 있어요. 실제로 90%가 아니라 실패한 거는 공식적으로 발표를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높게 나오는 거죠. 의무가 아니거든. 모든 약을 신약 개발에 들어가서 얼마까지 가는지 모두 다 밝힐 게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성공한 거 위주로 얘기하니까 90%예요. 아, 좋다 안 좋다 얘기가 아니라 성공한 거 얘기로. 한국의 임상시험 성공률은 90%에 육박한다. 안 된 거는 그냥 계속 개발 중이라고 두거나 발표를 안 하는 거지. 묻거나. 그러니까 인성 성공률이 90%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보이는 거죠. 90%. 숫자의 장난이긴 하지만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잘 모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서울이 아시는 분은 아시죠? 유명하니까 바이오 쪽에서는 유명해요. 우리나라 서울이 세계 1위의 임상시험 도시입니다. 세계 1위예요. 임상시험 바이오 임상시험 1위가 세계 서울입니다. 아, 야, 미국 휴스턴을 큰 차이로 따돌렸다. 지금 2013년부터 휴스턴과 엎치락뒤치락 하는데 13년 1위, 14년 1위, 17년도 1위예요. 이게 그렇게 된 이유가 있어요. 이게 뭐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그렇게 된 이유는 우리나라가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분들이 대부분 보시면 알겠지만은 3상, 맨 마지막 3상을 많이 참여를 하는데 여기 나와있죠. 절박한 분들이 많이 참여해요. 허가가 안 난 약이라도 뭔가 내가 너무 절박하잖아. 이 약 더 이상 약이 없다. 아니면 뭐 이 약이 너무 안 듣는다. 마지막 그랬을 때 부작용이 있는 약이라도 하겠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임상시험 중에 가장 많은 희생자. 왜냐면 실제로 이제 1단계, 2단계에서는 약을 요만큼 넣어보고 조금 넣어보고 어떤 부작용인지 되게 살살 알아보다가 3상부터는 본격적으로 넣어볼 거 아니야. 본격적으로 넣는 3상을 많이 하기 때문에 부작용을 무릅쓰고라도 한다는 희생자를 가장 많이 내는 단계가 3상인데 이거를 많이 한다는 거죠.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대다수 임상시험이 3상. 저라도 하긴 하겠죠. 이거 마지막이라면. 게다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굳이 절박한 분들 말고도 우리나라가 국민보험이 잘 돼 있잖아요. 건강보험을 받는 모든 국민이 건강보험을 받는데 그러다 보니까 약을 싸게 받긴 하는데 신약 접근성이라고 이게 안 좋대요. 무슨 소리냐면은 굉장히 비싼 약에 대해서는 전혀 혜택이 없는 거죠. 일단 이 안으로 들어와야 되니까. 그 신약이 너무 고가로 유통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머지는 싼데 비싼 건 너무 비싼 거야. 싼 건 싸고 비싼 건 너무 비싸고 그러니까 이 신약을 너무 비싸니까 보다 저렴하게 사용하려면은 저런 임상시험 같은 데를 참여를 하는 거죠. 어쩔 수 없는 거죠. 어쩔 수 없는 거. 그래서 보면은 의사 선생님들도 신약 접근성이 떨어지는 환경에서 최대한 저런 임상시험을 유치해서 약을 싸게 환자들한테 어떻게든 주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좀 늘어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좀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안타깝고 어떻게 보면은 다행이라고 하면 뭐하고 하여튼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서울이 지금 1위다. 작년에 신약으로 임상시험 승인 난 게 몇 건인지 아세요? 우리나라에만 800건. 어마어마하죠. 국내 제약사가 개발 중이거나 개발 예정인 신약은 1000개에 가까워요. 953개. 물론 파이프라인이긴 한데 전체가 다 굉장히 투자한다는 건 아니고 파이프라인으로 갖고 있는 거긴 하지만 1000개에 가깝고 지금 임상시험을 신청한 것만 800건.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약이 뭐 임상시험을 들어갔으면 몰라도 좀 자잘한 약들은 사실은 언제든지 실패할 수 있는 거죠. 800건 중에 뭐 10%니까 720건은 실패한다는 거잖아요. 그 중에 80건만 건져도 성공하는 거니까. 자, 근데 이런 와중에 아까 전에 봤지만은 그 3상 신나젠이 3상을 실패하면서 오늘 코스닥이 정말 930이었어요. 2017년 말 2018년 초에 900이었어요. 우리나라 코스닥이. 지금 얼마인지 아십니까? 1년 반 전에 900이었어요. 930. 코스닥이 지금 600이에요. 600 깨지게 생겼어. 607까지 갔죠. 607. 무려 320포인트가 빠진 건데 거의 35% 고점 대비 1년 반 만에 지수가 한 종목이 아니라 지수가 이렇게 내려왔어.
이게 지금 바이오가 무너지면서 코스닥은 대부분 바이오 기대감이 많은데 바이오가 무너지면서 930 하던 게 600 아래로 지금 500대 보게 생겼습니다. 아 가슴이 아프다. 코스닥 입장에서는 바이오가 굉장히 퍼펙트 스톰이니까. 근데 반대로 말하면은 싸죠. 반대로 말하면은 없는 분들 입장에서는 싸진 거고 들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진짜 1년 반 만에 어마어마하게 지금 빠진. 옛날 뭐 미네르바 아저씨 나왔을 때하고 지금 느낌이 비슷한. 이제 싸우는 게 500, 400 간다, 뭐 200 간다라는 분이 있는 거고 다시 저점이다라는 분이 있는 건데 근데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